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무려 원룸이 74개입니다. 수익률이 또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장실 깔끔하네요. 깔끔해. 화장실도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깔끔하게 리모델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순월세, 그러니까 이자 다 빼고 남는 게 1176만 원입니다. 불가능해요. 딱 말씀드릴게요. 서울에서 불가능합니다. 이게 노량진이고 서울이고 고시원 건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찍으면서도 미소가 보이나요?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오늘도 경매 나온 물건이 있어서 현장에 와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하프 스터디라는 곳에 지금 와 있습니다. 오늘은 다가구 다중주택 물건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제가 입찰하고 싶은 물건입니다. 일단 물건 종별은 근린 시설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노량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노량진 쪽은 고시원 촌입니다. 고시원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을 돌아보니까 고시원 건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물건이 현재 경매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물건이 제가 좀 매력적이고 제가 입찰을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가 있죠. 그리고 주택수가 또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고시원입니다. 실제로 주거를 하고 있지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게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무려 원룸이 74개입니다. 수익률이 또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고시원, 소방법이 신소방부터 해서 소방 규제가 계속 생기면서 면적이라든지 뭐 창이라든지 복도 폭이라든지 이런 규제들이 좀 강화되면서 호실을 많이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고시원으로 허가가 난 곳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74개 호실로 운영이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도 워낙 좋지만 신축으로 고시원을 짓고 싶다라고 해도 이렇게 원룸 개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굉장히 또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법인으로 한번 입찰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현장에 왔습니다. 외관을 한번 쭉 보여주시면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사용 승일은 2001년 11월에 준공된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연식이 상대적으로 좀 느껴지기는 하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사실 고시원이 옛날 이미지에 보면 화장실도 없고 되게 좁고 더럽고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좁긴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제 여기 와서 공부도 좀 하는데 더러운 시설보다는 좀 깔끔하게 시설을 좀 해놔야 임대료도 더 받을 수 있고 공실이 많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물건의 특징을 보니까 2001년도 3월 달에 법인에서 여기를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2번 물건인데요. 1번 물건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 카페 형태로 같이 좀 운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숙학원과 스터디 카페를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21년 정도에 부분 리모델링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물건을 와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끝까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관부터 보면 1층에 지금 이런 공간이 있어요. 내부가 따로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입구로 보여집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층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불이 좀 켜져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아마 뭐 공용으로 좀 이용하는 공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가스가 있습니다. 지금 다 열려 있는 상태고요. 여기 보면 실외기가 있습니다. 6개 정도의 에어컨 실외기가 지금 현재 있고요. 아마 놀라실 거예요. 6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2개도 더 있거든요. 실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홍콩의 침사추이 아시나요? 거기 가면 아파트들 엄청 막 둘러싸여 있는 곳 있죠. 그만큼 굉장히 좀 많은 세대가 지금 살고 있다. 오래되긴 했지만 확실히 수익률은 또 어마어마하고 하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여기가 이제 기숙사 들어가는 입구인 것 같아요. 이쪽에도 또 입구가 따로 있네요. 그래서 입구가 지금 2개로 보여집니다. 지금 학생이 나가서 내부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운동하는 곳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친구들이 공부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체력 단련실을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시원이다 보니까 수신기도 지금 잘 되어 있고요.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재 하나하나, 커튼 하나하나도 다 방염 소재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방염이라고 되어 있죠. 천장 시스템 에어컨도 되어 있고 2001년에 준공이 되긴 했지만 아마 21년도에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일부 리모델링을 한 것 같습니다. 에어컨이 하나 더 있네요.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공간이 또 없는 것보다는 또 있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누수인데 그런 것도 따로 없고요. 여기가 이제 세탁실인 것 같아서 이렇게 남자 여자 화장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화장실 깔끔하네요. 깔끔해. 화장실도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깔끔하게 리모델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전체 다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공용 공간인 것 같아요. 취사도 할 수 있는 곳인 것 같고요. 이제 하이라이트도 있고 뭐 싱크대, 전자레인지, 뭐 냉장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세탁기 이렇게 쭉 있고요. 9대 정도 세탁기가 있고 정수기도 있네요. 귀엽게 이렇게 2층 세탁용품 모아서 아마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고시원은 지금도 운영 중인 걸로 보여집니다. 생각보다는 뭐 따로 손을 봐야 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랑 그냥 바로 그냥 임대 주고 관리자 한 명만 좀 두고 운영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도 24년도 11월 14일 날 이렇게 지금 자체 점검까지 다 됐어요. 고시원 같은 경우 이게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쪽에도 지금 다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굉장히 또 조용하고 또 고시원이고 공부하는 곳이다 보니까 좀 조용하게 이야기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페인트 다 되어 있고 깔끔하네요. 여기가 이제 2층 입구입니다. 어두운데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온기가 확 느껴져요. 201호가 있고 쭉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복도가 좁죠. 이건 이제 예전에 허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내부 괜찮습니다. 여기도 쭉. 여기가 이제 내창방, 여기가 외창방. 공용 화장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수화물 계속 볼 수 있죠. 201호부터 221호까지 있거든요. 2층에만 지금 21개가 있다는 겁니다. 따로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고요. 와, 대박 물건이다. 너무 깔끔하게 잘 해놨어요. 이런 데도. 여기도 지금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위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정수기까지 해놨고요. 아, 여기 누가 봐도 남자 기숙사인가요? 아, 지저분하네요. 여기는 조금 더 좁아요. 근데 호레비 냄새가 조금 납니다. 조금 좁은데 도면대로 되어 있고, 일단 샤시가 다 교체가 되어 있어요. 외부 말고 내부 샤시가. 도어락도 지금 전부 다 전자도어락으로 다 세팅이 다 되어 있고요. 소방 스프링클러도 잘 되어 있고, 내부 공실이 있어가지고 지금 들어왔는데요. 작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고시원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작게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폭도 그렇고요. 샤시가 바깥에는 초록색으로 해서 알루미늄 샤시로 되어 있는데 내부 샤시는 다 교체가 되어 있거든요. 책상 그리고 딱 진짜 침대, 그래서 잠만 잘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외창방이 좀 작아요. 그리고 내창방이 오히려 지금 방이 좀 더 큰 구조로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보면 새 거죠. 이게 사실 제일 비싸요. 스프링클러, 그리고 감지기 등까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컨 물이 새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도배가 더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다 감안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일단 이 물건의 특징은 뭐냐, 이 조그만 방에도 벽걸이 에어컨이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 엄청난 메리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침대가 진짜 안 좋은 줄 알았거든요. 침대가 생각보다 단단해요. 진짜 좋아요. 침대 간 거 아닙니다. 딱 공부만 할 수 있는 그냥 그 정도의 크기인 것 같습니다. 피난하는 곳인 것 같아요. 무슨 공간일까요? 아, 여기는 이제 펌프실이네요. 위에도 보면 이쪽에도 똑같이 다 테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올라올수록 방 개수는 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에도 또 있네요. 이쪽을 통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6층에도 지금 이제 방이 현재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좀 깔끔합니다.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가지고 안 될 것 같아. 안 돼. 안 돼. 옥상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담배를 너무 많이 펴서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뷰 보이세요? 뷰? 63빌딩 그리고 한강뷰가 보입니다. 너무 좋네요. 뷰가 너무 좋습니다. 지저분하긴 하지만 방수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일단 한강뷰와 63빌딩을 뒤로 두고 마무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요 24 타경 10772 2번 물건이고요. 주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06-45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근린시설로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 건물은 고시원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수가 따로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취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는 약 100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238평입니다. 현재 감정가는 38억 3,700만 원에 감정이 됐는데 두 번 유찰돼서 24억 5,600만 원에 시작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총 원룸이 74개 호실로 되어 있고요. 고시원입니다. 2층에 21개, 3층에 17개, 4층에 16개, 5층에 11개, 6층에 9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내창방과 외창방이 있습니다. 외창방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창문이 있는 방을 얘기를 하고요. 내창방 같은 경우에는 복도 내부로 연결된 창문이 있는 걸 내창방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외창방과 내창방이 가격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외창방 같은 경우가 금액대가 더 비싼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내창방이 총 27개고요. 외창방이 47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실이 있어서 보니까 내창방이 오히려 방이 조금 더 크고, 그리고 외창방이 방이 조금 작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층마다 면적이 또 다르고 호실이 또 다르다 보니까 조금씩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고시원이고 2001년도에 사용 승인된 물건으로서 그 정도에 지은 건물이라고 하면 그 정도 평수의 고시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를 설명해드리면요, 노량진역까지는 도보 5분 거리입니다.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1호선 9호선으로 해서 더블 역세권이죠. 초역세권에 위치한 고시원 건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건지 주변에는 당연히 이제 고시원촌이기 때문에 이런 고시원 건물들이 많이 되어 있고요. 주변에는 이제 각종 고시학원이라든지 공무원 학원 다 포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권리 분석을 좀 간단하게 해드리면요, 21년도 3월 24일 서울축산농협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더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 받으면 전부 다 소멸되고 깨끗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4개 호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변 월세 시세를 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고시원 건물이 87년에 준공된 물건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2001년이고 그 물건이 이제 87년인데 당연히 연식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이제 그 물건이랑 비교를 하는 이유는 이 87년에 준공된 고시원 건물이 리모델링이 된 물건입니다. 저희 물건보다는 조금 더 리모델링이 된 물건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한번 시세는 참고해서 입찰하기 전에 조사를 다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87년에 준공된 리모델링 고시원 건물 기준으로 봤을 때 내창방이 원룸 25만 원이라고 하고요, 외창방이 원룸 30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한번 전화를 걸어 봤어요. 현재 지금 공실이 있는지, 바로 입주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물어봤습니다. 여성분이 입실할 수 있는 방은 전부 다 찼다고 했고요, 남자분이 입실할 수 있는 방은 지금 한 개가 남아 있는데 오늘 나가서 6시 이후부터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방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대기 없이 바로바로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물건을 보면서 제가 걱정했던 게 뭐냐면, 고시 공부도 있겠지만 요즘 많이 하는 공무원 공부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은 공무원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줄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좀 수요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와보니까 그래도 수요는 괜찮은 편인 것 같고요, 학생 수요가 좀 줄어든다고 해도 외국인에 대한 수요가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이고 역세권이다 보니까 공실에 대한 우려는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물건을 좀 촬영하러 왔습니다. 금액을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요, 총 월세 예상되는 금액이 2,085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가구 주택을 해서 얼마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월세 어느 정도 나오는지 뭐 700만 원, 1000만 원 나오게 되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 하나만으로도 월세가 2,085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주택수까지 포함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미친 수익률이죠. 서울에서 이렇게 수익률이 많이 나오는 건물은 고시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는요, 이게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90% 정도 대출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90% 대출이면 약 대출 금액은 22억,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취득세는 1억 1,5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타 명도비나 따로 이런 비용들은 따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또 거주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최대한 재계약을 또 이끌어내서 우리가 하면 되기 때문에 명도 비용을 따로 포함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일부 좀 구석에 누수의 흔적들이 좀 보이긴 했는데요, 심각하게 누수의 흔적들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누수가 외창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어컨 물이 좀 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내창방 같은 경우에는 외부 창문이 없다 보니까 곰팡이라든지 습해서 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누수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크게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초기 실투자금이 3억 6,100만 원입니다. 실제로 취득세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무려 지금 감정가가 38억입니다. 38억인데 초기 투자금이 3억 6천밖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3억 6천이면 빌라도 요즘 사기 힘듭니다. 빌라도 사기 힘든데 약 40억에 가까운 이 건물을, 게다가 서울 노량진 역세권 5분 거리에 위치한 이 토지와 건물 전체, 이거를 3억 6천에 할 수 있다는 건 경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시원 그리고 다가구 다중주택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엔 제가 무료 세미나를 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카페라든지 연락이 오셔서 언제 강의를 또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강의 비용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강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를 열어서 제가 기본적으로 다가구 관련된 무료 자료라든지 무료 강의도 또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강의 관련해서 좀 세미나를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무료 세미나 한번 신청하셔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번 질문도 주시고, 강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강의 커리큘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요, 대출이 한 22억 정도 된다고 했죠. 대출 이자를 한 5%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4% 중반에도 금리가 나오긴 하는데 조금 더 보수적으로 5%로 한번 잡아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무려 월 이자가 91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아무래도 대출을 22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나가서 22억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까? 22억 아무나 대출 안 해줍니다. 경매기도 하고 이 건물을 보고 22억이나 대출을 받는 거예요. 22억을 대출 받는 것 또한 여러분들의 능력이다. 하지만 저와 함께라면 22억도 대출 가능합니다. 일반 직장인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월 이자가 910만 원인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월세가 2,085만 원 정도가 세팅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910만 원을 제외하니까 순월세, 그러니까 이자 다 빼고 남는 게 1,176만 원입니다. 보통은 순월세가 아니고 실제로 들어오는 월세가 뭐 700만 원, 800만 원, 진짜 많은 건 1,000만 원 이 정도 됐잖아요. 근데 그 물건도 서울이 아니고요, 지방 광역시이거나 20억대 30억대 물건입니다. 근데 이 물건은 이자 다 빼고 순월세가 1,176만 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촬영을 하면서도 설레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수익률 계산해보면 초기 실투자금은 3억 6,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보증금 회수는 따로 안 됩니다. 고시원이다 보니까 거의 무보증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증금 회수가 안 돼서 실제 투자금은 3억 6,1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순월세 1,176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실투자금 3억 6,100만 원 해보니까요, 투자금을 회수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39%입니다. 39%. 불가능해요. 딱 말씀드릴게요. 서울에서 불가능합니다. 이게 노량진이고 서울이고 고시원 건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찍으면서도 미소가 보이나요? 너무 좁아서 제가 계속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낙찰을 받고 올려야 되나 지금 하면서도 별 생각이 다 들어가지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제 다음 목표가 사실 이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이 이렇게 흔치 않아요. 이렇게 70 몇 개짜리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고, 예전에 90 몇 개가 나온 게 있어요. 고시원보다는 조금 더 방도 크고 그런 물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 감정가가 80 몇 억이었나? 90 몇 억이었나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보다 2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 3억 6천 들어가가지고 1,100만 원 남는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도 차익이 또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하면 더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를 또 최대한 또 비슷한 걸 찾아봤어요. 대지가 47평, 연면적 60평이에요. 저희보다는 반 정도밖에 안 돼요. 토지도 반밖에 안 되고 연면적도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제 1987년에 준공된 물건이 25년 2월 달에 20억이 됐습니다. 우리 토지 반 정도밖에 안 되고 건물도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25년 2월 달에 20억이 됐습니다. 평당 4,266만 원이죠. 근데 지금 저희 물건이 얼마라고요? 24억 5,600만 원입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여러분, 토지 기준으로 봤을 때 2배입니다. 그러면 40억이에요. 거의 감정가에 육박한 금액인데 이거 바로 파실 생각 없잖아요. 1,100만 원, 1,200만 원씩 순월세 쭉 받으시다가 나중에 5년, 10년 뒤에 매도하면 이 금액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게 뭐 1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3억 6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집에서 거주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새를 살고 있고요. 새를 사는 이유는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돈을 깔고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처음에 저도 여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깔고 있는 것보다는 더 좋은 곳으로 보내서 스노우볼처럼 이 금액을, 돈을, 이 시드머니를 좀 굴려서 그 다음 또 투자를 하고 또 월세 현금을 만들고 이걸 원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내가 살면서 집 하나는 있어야지, 월세보단 내가 전세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 많은 돈들을 깔고 사십니다. 그런데 직장 다니시죠? 월급 받으시고 인생이 변하는 게 없어요. 물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반포에 있는 70억짜리, 80억짜리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 수도권 외곽 쪽에 좀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그 돈이면 이 건물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지방에서 전세를 살고 있거나 한다라고 하면 그 전세금을 빼고 이 건물에 투자를 해서 이 월세를 받는 걸로 제가 월세를 거주하고 그 다음 투자를 또 이어가려고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에 좀 전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돈을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깔고 있지 않고 좋은 곳으로 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런 곳에다가 돈을 보내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건 조사도 꼼꼼히 하셔야 되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강의도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투자로 성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힘들게 모은 투자금 이상한 곳으로 보내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곳으로 보내서 더 크게 2배, 3배 이상 돈을 불려서 여러분들이 월세 받는, 노후 걱정 없는 삶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